할게요. 우리의 피부는 컨덕트 수행합니다. 끊어주세요. 이때 컨덕트 잠깐만. 여기서는요 동사로 쓰여서 동사로 쓰이면 컨덕트가요 얘가요 전도하다예요. 일신여고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전도가 아니라 전기를 통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전달하다. 전도는 전기를 전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 뒤에 전기가 나오죠? 전기를 전도합니다. more and or less 여기 밑줄 긋고요. more or less 하면요 다소 어느 정도는 더 많게 또는 더 적게 해서요 그냥 다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합니다. 됐죠? 자, 서진아 depending on이 무슨 뜻이야? 의존하여. 잘했어요. 뭐뭐에 따라란 표현이고요. 의존하다라고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depend는요 우리가 on이 붙었을 때 depend는 좀 몇 개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건 좀 적고 갈게. 우리가 depend에서 on 하게 되면요 동사로 쓰여서 어디에 의존하다라고 해서 rely on, depend on 그리고 turn to, resort to, draw on 얘네들이 의존하다라는 표현이야. 알겠지? 이게 1단계야.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좀 외워야 되고. 은서야, 선생님이 또 가르쳐줬던 이 depend on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보통 애들이 depend on을 해석할 때 뭘 해석해? 의존으로 하다라고 해석하지만 선생님이 또 뭐뭐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결국은 다른 뜻은 아닌데 같은 뜻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주어가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면 이 사람은 여기에 의존하다야. 하지만 사람이 아닌 거야. 사물이 나왔어. 그때는요 달려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대충 위에다 적을게요. 뭐냐면 depend에 ing가 붙었죠. 그러면 의존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에 따라서라는 전치사 구가 돼버립니다. 이걸 그렇게 외워주면 되겠어요. 전치사 구가 돼버려요. 따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according to니까요. depend 뭐뭐에 따라서는요. 오히려 according to랑 똑같아요. 뭐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는 전기를 전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나야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핵심 소재 정도는 잡고 가. 지금 우리의 그 피부가 어느 정도 전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누구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 거네. 핵심 소재는 잡았죠? 자, 그래서요 핵심 소재는 여기서 감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끊어줄게요. 뭘 하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PPP 밑줄 그어볼게요. 스티뮬레이트 하면요 자극하다고요. 지금 ed가 붙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 그럴 때 즉 이런 느낌이야. 즉 빼기를요 해석 안 하는 게 아니야. 즉 스트레스를 받거나 ed가 또 붙었죠. 우리가 슬프거나 어떤 강렬한 감정 이런 거 자극을 받았을 때 정말로 우리의 몸은요 스웨트 땀을 흘립니다. 아주 약간 아주 조금 흘려요. 그래서 리틀이 나왔지. 영어에서의 리틀은요 작은 적은이 아니라 낫에 가깝게 해석해 주는 거야.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거의 심지어 알아채지도 못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땀의 방울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땀방울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피부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좀 더 전기적으로 자 컨덕트가 아까 무슨 뜻이었지? 전기를 통하다, 전도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지금 형용사 형태 ITV가 붙었으니까는 얘가 뭐가 있는 거야? 전기를 잘
통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어버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get 다음에 결국은 뭐로 끝난 거야? get 다음에 형용사로 끝나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되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되다라고 해석해줘야지. 그래서 우리의 피부는 좀 더 전기적으로 잘 통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요, 이거 잘못 다시 볼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보자. so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so하고 연결되는 건 누구라 그랬어? so의 짝꿍이 누구라 그랬어? 채윤아, so의 짝꿍이 누구라 그랬어? 대시지. 여기 대시 생략돼 있어. 주어 동사 나오니까. so의 짝꿍은 대시야. 그럼 우리가 보는 거지. 아, 이것은 너무 작아서 이때 된 밑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서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might not even 심지어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알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를 부정을 해서 여기 동사를 부정할 때 not이 한 번 더 들어있어서 아마 이 화자의 의도는 여기에서 that을 생략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할게요. 이러한 작은 땀의 물방울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피부는요, 좀 더 전기적으로 전기를 잘 통하게 됩니다. 잘했고요. 이러한 변화는 땀의 액티비티에서의 변화는인데, 자, 그랜드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랜드, 스위트 그랜드가요, 땀샘이래요. 스위트 글랜드가 땀샘이래요. 요만큼이 땀샘이에요. 따로 외우자, 땀샘.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의 변화? 땀샘에서의 활동에서의 변화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자극을 받으면 땀샘이 조금 자극을 받았나 보지. 여기에서의 변화는 happens 일어나는데요, 완벽하게 일어나요. 완벽하게 일어나는데 without 뭐뭐 없이 일어나요? 너의 의식적인 마음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건요? unconsciously예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일어나요. 됐죠? 선생님 ing 나왔는데 어떡하죠? 그럼 얘는요, 뭐뭐 하면서라고 하자. 분사구문으로. 가지면서, 많은 말들을 가지면서 in the matter. 이때 matter는요,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having, say가 명사로 지금 쓰였거든요. 그러면 이때 say가 말하다가 아니라 have의 목적어라고 하면은 얘가 발언권이거든요. 발언권. 그러면 볼게. 땀샘에서의 활동에서의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없이? 너의 의식적인 마음 없이, 너도 모르게 일어나. 그리고 많은 발언권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발언권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거는 함축적인 의미로 어떤 얘기야? 발언권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관련이 있다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면서 무의식적으로다가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여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땀샘에서의 그 변화는 의식적이지는 않아. 의식적인 일은 아니야. 하지만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어디에? 감정 상태에.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having much said in the matter는요, 지금 보이는 대로다가 직독직해를 하게 되면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의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함축적 의미로 그거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연아, 여기 if가 이렇게 나왔어. 됐어? if가 나왔지? 그러면 이 if는 무슨 느낌이라 그랬지? 예시의 효과라 그랬죠.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강렬한 상태를 느낀다면, 인텐스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모의고사에서 많이니까 외우세요. 강렬한, 강한, 파워풀이에요. 강렬하게 느낀다면, 감정 상태가 많이 변하면 여러분들은요, be going to notice, 알아챌 겁니다. 증가를 알아챌 거예요.
땀샘에서의 활동에서의 증가를 알아챌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용합니다. 뭐로부터?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얼로 몇 형식 동사를 했어? 은빈아? 5형식. 뒤에 뭐가 나올 거야? 투부정사 나오고 투부정사 뭐로 해석해? 뭐뭐 하도록.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땀샘에서의 변화가 허락하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to put, 놓도록 해석하고요. 자, put은 두다, 놓다, 방향성을 가지면 전치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A를 B에 두다잖아요. 수고처럼 늘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단어는요. 전치사랑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 이때 value는 값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객관적인 값을 두도록 허락해줘요. 서브젝티브 스테이트, 마음의 어떤 상태? 주관적인 상태. 자, 여기 밑줄. 자, 이 말을 알아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온 거야. 땀샘에서의 변화를요, 우리가 측정을 해서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 어느 정도 강렬하게 니네들이 반응하고 있는지를요, 객관적인 값으로다가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됐고요. 가볼게. 우리는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by 동그라미 치고요. ing 동그라미 치고요. 트랙 하면요. 이때는요. 추적하다예요. 추적함으로써 얼마나 너의 몸이 subconsciously 무의식적이 아니라 서브가 들어가면요. 잠재의식적으로 해요. 여기서는 좀 약간 비슷하게 쓰일 수 있겠는데 뭐 이제 무의식이나 비슷할 겁니다. 얼마나 너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감정적인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함으로써 by ing니까요. 뭐뭐 함으로써고 이때 런은요. 뒤에 전기가 나오니까 전기를 흐르게 하다가 되겠지. 이때 런은요. 전기를 흐르게 하다. 너의 피부를 통해 어빗 오브가요, 약간이에요. 약간의 전기를 흐르게 함으로써 그리고 너의 땀을 잠재의식적으로 흘리는 땀들을 추적함으로써 감정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You can, 여러분들은요, can turn, 바꿀 수 있어요. 그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을요. 여기 밑줄 한번 거볼게. 은서야. 너의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을 한 단어라면 뭐가 되는 거야? 감정상태지. 뒤에 감정적인 강렬함, 그 감정상태의 강렬함들을요, 너는 바꿀 수 있어요. 턴, 뭐로 바꾸냐면요, into 요거로 바꿔. 객관적인 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주제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근거까지 보여주고요. by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figure out 생각해냄으로써 알아냄으로써 생각해내다 figure out 알아내다. 얼마나 너의 피부가 얻는지, 되는지, at 어디에서 잘하고 있어요? transferring, 전달하는 거를요. 전기적인 흐름을요. 이때 current는 흐름이죠. 채윤아, 요거 선생님이 별거 아닌데요. 요거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영화에서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잘 넣으면 어쩌저쩌 막 했는데 원래 문장은 이거였었어. Your skin gets good at transferring. 뭐 대충 이렇게 적을게요. 이런 것들을요 구조적으로만 보면 이때 굿이 형용사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how 다음에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어가요 빠져서 율로 간 거야. 이게 긴밀성의 원리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 형식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물론 뭐 목적어 있을 때는요 목적어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할 때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잘 전달하는지 능숙한지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죠?
트랜스퍼는요 옮기다 전달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트랜스는요 바꾸다라는 표현이고요. 영어에서 for라는 말이 붙으면요 얘가요 캐리의 의미가 있어요. 옮기다야. 그래서 바꿔서 옮기는 거니까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생긴 겁니다. 됐죠? 여기서 조금 좀 인상적인 단어가요. conscious라는 이 단어가 의식적인이잖아요. 그래서 unconscious 하게 되면 얘가 무의식이고 subconscious 하면 얘는 잠재의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조금은 다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구분해서 조금 외울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호. 식물들에 대한 얘기네요. 선생님은 빈칸이 어딘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식물들은요, can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어법 문제 나올 때요, 요거, 자, 여기 잘 보세요. 너네들한테 이거 어법 문제로 나오면 애들 많이 낚일 겁니다. 여기 although, though를 쓸래? 아니면은 despite를 쓸래?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despite는요, 선생님 전치사니까요, 주어 동사가 안 나와요. though는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 있어? 주어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여기? 이거? 아닙니다. 얘는요,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The same way가 나왔어요. 네, despite 다음에 채우나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는 명사의 구로 끝난 게 아니라 부사구의 형태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 시험장에서 애들이 좀 많이 낚입니다. 고민이 되는 문제긴 해요. 대부분의 애들한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lder가 나왔고요. 뭐 굳이 생략된 거를 찾으라고 하면 they, 식물이라고 했으니까요. They are not 이렇게 얘기했지.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들은 의사소통합니다. 됐죠? 자, 우리가 하는이고요. 자, 요것도 문법 포인트예요.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이때 두는요, 그 앞에 있는 communicate를 뭐 본 거야? communicate를 대신해서 쓴 대동사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요, 여기 밑줄에 있으면 이걸 물어본 거야. we are냐, we do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지금 일반 동사니까는 그걸 대신해서 쓴 대동사가 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비동사가 있었으면 여기는 아고르는 게 맞아요. 자, 갈게요. 식물들은요,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인간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다가 의사소통합니다. 몇몇 애들은요, 표현해요. 몇몇 나무들은요, 표현해요. 그들의 discontent를요. 자, content가요, 요게 만족입니다. dis가 붙었네요. 그럼 불만족이죠. 몇몇은 표현하는데 그들의 불만족을 표현해요. through, 뭐뭐를 통하여, scent를 통해서, 냄새, 향을 통해서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냄새는 that, 이것이 in the air, 공기 중에 있는 그 냄새가 뭐뭐하니? 네가 mood wrong. 아, 너 그 냄새 알고 있지 않아? 이건 대시 접속사 대시 않네요. 그 냄새를 알고 있지 않아? 어떤 냄새요? 네가 hang in the air, 이 걸려있는 냄새. in the air, 공기 중에, in the air, 공기 중에 뭐뭐하니? 네가 모우가요, 얘가 잔디 깎다, 풀 깎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러는 잔디가 되겠지. 네가 잔디 깎은 다음에, 풀 깎은 다음에 공기 중에 나는 너 냄새 알아? 풀 냄새 알잖아, 그지? 우리 벌초하러 아빠 따라가면은 그 냄새 알잖아. 맞아요. that's, 실제로 그게 SOS 신호예요. 그랬어요? 일단요, 또 갈게요. 몇몇 식물들은요, 사용합니다. 소리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식물이 뭔가 고통받는 장면이나 불만족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오겠지. 가볼게. 예측을 해요. 맞아요. 소리. 도는 비록이죠. 또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죠. 맞아요. 소리인데요. 비록 그 주파수예요. 프리퀀시가요, 지금은 주파수를 쓰였네요. 선생님, 프리퀀시가요, 제가 외웠을 때 빈도수였는데요. 빈도수도 있고, 여기서는 주파수로 쓰였어요. 대포토 가로 열자.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그 주파수. 예나야, 이때 태 생략 가능 안 가능? 가능하죠. 왜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요. 그쵸?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일지라도 소리는 맞잖아요. 아, 소리를 내긴 했는데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어쩐지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가볼게요.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나왔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험했어요. 누구를 가지고 실험했냐? 식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and 그리고 실험 재료가 여기 나오죠. with 다음에 실험 재료가 첫 번째 식물들과 and 그리고 누구를 했어? 마이크로폰이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실험 장비가 나왔어요. C가 나오잖아요. 뭐뭐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다가 아니죠. 그래서 C는요, 보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니네들이 너 이해했어? 그러면 yes, I see 이렇게 대답했던 게 채연아, 이 C에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whether 정도로 쓸 수 있겠네요. 그들이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트러블 콜들을요. 자, 트러블 콜은요, SOS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잖아요. 여기 책에서는 SOS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곤경을 알리는 소리들 또는 문제 신고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SOS 정도로 이해하고 가자고. 이것을 그들이 레코드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크와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은서야, 실험을 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냈지. 그 연구 결과죠. 그럼 얘가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잖아요. 연구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면요, 이제 주제문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 식물들은요,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높은 주파수의 클리킹의 소리를요. 자, 클리킹이요. 야, 여기 요거 우리 이거 뭐 한다 그래? 클릭한다 하지? 클릭할 때 무슨 소리 나? 딸깍. 그렇지, 딸깍이란 소리예요. 미안한데 내가 이 딸깍이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깍거리는, 은민이 고마워요. 소리, 높은 주파수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생산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쉬운 건데요. 이거 소연아 봐봐. find 발견한 거는 과거인데 이 식물들이 높은 주파수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늘 있는 일이고 과학적인 현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을 때 과학적 사실, 진리 이렇게 배웠던 건 무조건 현재 시제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외우지 말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건 현재야. 은서야, 여기 봐봐. 수연아, 정신 차려 봐봐. when이 이렇게 문장 중간에서 소문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if랑 똑같아요. 조건이 됩니다. 앞문장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그리고 can make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요. 다른 스트레서들은요, 스트레스가요, 스트레스를 주다면 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되겠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낸다라는 것도 알아냈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그게 조금씩 소리가 좀 다른가 보지? 한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파리를 꺾었더니 딸깍 이랬는데 선생님이 나무 귀퉁을 주먹으로 때렸더니 딸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 소리는 주어 표시해볼까요? 동사가 안 나왔네. 가로 열자. make까지 가로 닫을까? 그 식물들이 만드는 소리는, 그 소리를 언제 만들어요? 이것이 not getting water를 여기까지 가로 닫자. 아까 은비나 선생님이 이 get이라는 동사가 누구랑 비슷하고라 그랬어? 비동사랑 비슷하지. 그럼 BPP가 보였니? 그 water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water가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물을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식물에게 물을 주다라는 표현인데 water 드니까요. get water 드니까는 물을 받다인데 앞에 이 not이 있네. 그럼 물을 받고 있을 때야, 물을 못 받을 때야. 그 식물이 물을 못 받을 때.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지. 물을 못 먹네. 그럴 때 식물들이 만드는 그 소리는 differ 달랐습니다. 누구랑은 달랐어요? D1 그 소리랑은 달랐어요. 이때 원은요 사운드죠. 소리인데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원이라고 표현해. 이거 is로 나오면요 틀립니다. 할게요. 자, 이 식물이 그가 그 물을 받지 못할 때 받는 그 소리, 만드는 소리는요 다른데 그 소리랑은 달라. It will make 만들 소리랑은 달라. 언제 또 만드는 소리야? 그 잎사귀가 꺾여질 때, 비컷이니까 그 잎사귀가 잘라질 때랑 물을 안 줬을 때 소리가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참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할 거 진짜 없네요. 뭐 그럼 어떡하라고? 하지만 자, it is worse ing 우리가 늘 보던 거죠. it is worse ing 하면요 요거 할 가치가 있다. 선생님 같이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 때문에 이 문장이 있는가 보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은. 하지만 이것은 알 가치가 있어요. 노트할 가치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요 don't think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식물들이 are crying 울부짖어 고통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알 필요가 있어요. 식물들이 이게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꼭 고통 때문은 아니래. 요게 좀 핵심이겠네. 이것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이러한 반응들은요 니저크 서바이벌 액션입니다. 니저크라는 단어가요 밑에서 나올 거예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니저크가요 무릎 반사인가 이게? 니저크가 자동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얘가 무릎 반사야. 이로 쓰였어요. 그래서 요 단어는요 오토매틱이라고 적자. 자동적인. 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영어에서 자동적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게 나오는 거야. unconscious야. 내가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unconscious도요 무의식적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자동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 않죠. 영어에서는요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 않아도 문맥적으로 같이 쓰이면 비슷한 말로 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바이벌 액션 생존의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커요. 자, 밑줄 볼게요. is likely that 하면요 뭐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be likely to만 봤는데요 그때는 동사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대신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어떤 가능성이 크냐면 이러한 반응들은 자동적인 생존 반응입니다. 자동적인 생존 반응이에요. 선생님 조심스럽게 여기가 아마 빈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가볼게. 식물들은요 living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미안하다. 식물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오르가니즘 하면요 생명체입니다라고 하요. 유기체라고 하지 말라고요. 생명체라고 해석하세요. 유기체라고 외웠는데요 그 유기체가 생명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주된 오브젝티브 목표는요 is to survive 생존입니다. 생존하는 것이에요. 냄새와 그리고 소리들은요 그들의 도구야. 뭐를 위한 도구? 요거 빈칸 될 수 있겠다. 디펜딩 방어를 위한 도구입니다. 뭐뭐에 대항해서 자 띵에 s가 붙으면 은서야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상황이라고 해석하라고. 띵에 s가 붙으면 상황이라고 해석해. 것들이라고 하지 말고 띵에 s가 붙으면 상황들. 어떤 상황들? 그들을 아마도 해칠 수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항한 방어를 위한 도구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상황이 있을 때 식물들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소리는 또 이제 뭐 어떤 거 갖고 측정했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생존을 위한 또는 방어를 위한 도구라고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자.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냄새와 소리를 냄. 야, 냄새를 내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하여간 냄새를 만들고 소리를 냄. 땡땡. 생존을 위한 방어 도구들. 방어 도구다. 라는 얘기예요. 자, what does it mean? 끊어줄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는요, 얘가 진주어가 되고요. 얘는 아니구나. 그 캐릭터의 경우에서 영웅이 된다라는 것이 opposed to villain. 빌런의 반대로 뭐뭐를 반대로 하여 어떤 한 캐릭터가 의미상 주어로 보면 되겠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어떤 한 캐릭터가 히어로가 된다는 것은, 영웅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랑 반대로? 누구랑 대조하여? 빌런과 대조해서 영웅이 된다라는 것을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 얘기입니다. 예술적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니까는 즐거움의 묘사에서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여기 딱 볼 수 있어야 되고 투부정사 앞에 퍼플러스 목적격 의미상 주어 그러면 이것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해서 에센셜이 우리가 본질적인이라고 외우지만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봤었을 때는요 임포턴트로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것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작가가 설립하고 만들고 짓다 쌓다라는 표현이지.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프로타고니스트와 그리고 어디언스와. 자, 프로타고니스트는요. 여기에서는요. 주인공이래요. 주인공과 그리고 그 청중들 그거를 바라봐주는 청중들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히어로가 빌런하고 좀 대비돼서 히어로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극 중에서 극의 설명에서 작가가 긍정적인 관계를 주인공과 청중과의 관계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 이유가 나오겠죠. 또 나왔어. 이 친구는 이거 잘 쓰는 친구네요. in order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지. 들어오는 끌다란 표현이고 out은 소연아 바깥으로라는 표현이니까 들어오 out 하면요 끌어내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의미상 주어라 그랬지. 비극이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위에가 아니고요. 의미상 주어는요. 비극이 아니면 불운이 비극이나 불운을 끌어내기 위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이러한 비극이 이러한 어떤 불운이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시청자들에게서 청중들이죠. 청중들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캐릭터는요 must be 뭐 해야 된다? 조절되어지고 맞춰져야 됩니다. so as to도요 역시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로써? 둘 중에 하나죠. 친구든 아니면 적이든. 자 가볼게요. 웨더는요 이거 잘 나왔다. 웨더가 앞에 나와서 뭐뭐이든 아니든 해서 이게 양보로 쓰일 때는요 상관없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 주시면 해석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의미가 잘 들어옵니다. 한번 해볼게. 이게 좀 빠졌구나. 이게 어떤 묘사적인 것이든 묘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묘사는요 description 대신에 쓴 것 같아요. 이 묘사나 그러니까 디스크립트도 결국 묘사하다고 포트레이얼을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리다 초상화를 그리다 해서 나와서 결국 그림과 관련된 건 설명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묘사가 얘가 뭐지? 허구적이든 아니면 다큐멘터리든 허구적인 다큐멘터리니까는 얘는요 기록적인이라고 하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must feel, 느껴야만 됩니다. 뭐를 느껴야만 하면 그 주인공이 사람이라는 걸 느껴야 돼. 어떤 사람? whose,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 라는 것을 느껴야만 해. 그리고 그 주인공은요, 아니면 또 주인공이 뭐뭐 할 거야? 가치 있는 동료거나 valued ally, 가치 있는, valued는요 가치 있는, 소중한, 귀중한이에요. ally는요 편, 뭐라 그러지? 동맹. 다시 이게 이러한 설명이 사실적이든 허구적이든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만 해. 느껴야 되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사람인데 뭐한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이득을 이뤄온 사람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주인공은 아마도 그렇지 않더라도 동료가 되거나 아니면 가치 있는 동맹, 같은 편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가 사는 남자. 자,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이제 필름은 영화로 하자.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종종 be filled with, 채워집니다. 더즈는요 12개예요. 우리 연필 한 다스 할 때 그게 이제 더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더즌에 s가 붙었으니까는 12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십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수십에 사건, 우연한 죽음들이 있어요. 그치. 액션 영화 보면 수십 명의 우연한 죽음들이 있어요. 마이너 캐릭터니까 주인공이야, 사소한이야. 주인공이 아닌 캐릭터들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입니다. 이거 메이저로 나오면 틀려요. 이거 메이저로 나오면요 주인공이 죽은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수십 명이 죽어요? 아니죠. 잠깐만. 마이너한,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이 우연한 죽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것은요 끌어내줘요. 리릴이 있죠. 리릴이 선생님 뭐라 했어? 거의 없는, 낫에 가까운 거라 그랬지. 반응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청중들에게서. 그쵸. 우리가 존윅 1, 2, 3 한 편이라도 봤으면 알 거 아니야. 거기 존윅이 총알 쏴갖고 한 70명 정도 죽이는데 그 죽일 때마다 울면서 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슬펐잖아요. 와, 잘 죽인다, 멋있다, 이거였지. Inner feel, 느끼기 위해서,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 그 청중들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invested, 투자되어져야만 하고 몰입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invest가요 투자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요 뭐라고 쓰였냐면요 맡겨진이라고 되었네요. 그냥 맡겨줘야만 한다. 그 캐릭터 안에 뭐로써? 적이든 아니 같은 편이든 동료든 아니면 적으로서 그 캐릭터에 몰입되어지고 투자되어져야만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요 요거 그냥 쉽게 내면은 요 정도는요 빈칸 추론 문제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감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끌어내거나 느끼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정도 캐릭터가 감정적으로 투자되어지고 몰입되어져야 된다. 알겠죠?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목. 감정 이입을 위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들을 동료나 아니면 적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요 관계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어야지 감정적으로 깊이 투자되어지고 연관이 되어져서 적이 죽었을 때 통쾌할 수도 있는 거고 주인공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감정이입이 다른 단어로 뭐죠? 임패시가 있죠. 임패시, 이것도 적으세요. 임패시. 이거 이를 왜 적었어요? 임패시. 이거 이 적지 마세요. 임패시 하게 되면은 얘가 동감이라고 보통 외우거든요. 그냥 감정이입으로 하세요. 동감이라고 하면 해석이 조금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감정이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